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연과 이겨낼 힘을 배송하는 이누리입니다. 오늘부터 좀 처음으로 드디어, 원래는 저번 주부터 하려고 했으나, 어떻게 보면 제 좀 게으름 때문인지 좀 타이밍도 안 맞았고, 동시송출을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오늘부터 처음으로 동시송출을 우선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치지직이 편하신 분들은 치지직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가 편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 라이브가 조금 딜레이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유튜브가 조금 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편하신 곳에서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벌써 3월 10일입니다. 어느덧 중순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좀 바빠지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조금 한가해지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잘 지내시나요? 요즘에도 아침에 조금 일을 하러 나가면 아침에 되게 아직까지 많이 추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방송을 진행을 할 때마다 들으는 얘기지만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직 아침에 많이 춥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좀 계속해서 영하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좀 따뜻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출근하시거나 퇴근하는 기간은 아직 많이 춥습니다. 그러니 옷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고요.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이 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조금 벌써 이번 연도가 한 4분의 1 정도는 지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좀 잘 지내고 계신가요? 누군가한테 할 만한 좋은 일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한테는 얘기하기는 아직은 조금 부끄럽지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든지 뭔가 이렇게 나누실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방송 와주신 분 중에서 저번 방송 때 와주셔서 이제 조금 시를 남겨주고 가신 분이 계셨어요. 글자마법사님이라고 하신 글자마법사님이 계셨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쯤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내일 업로드가 되는 영상, 유튜브 본편 영상에는 글자마법사님께서 적어주셨던 시를 조금 같이 넣어볼까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시를 조금 쓰시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눈물이란 비가 다녀간다면 이라고 하는 책을 현재 전자책으로 내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한번 읽어봤고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좀 많이 남는 그런 시들도 있었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들 좀 어떠신가요? 요즘 많이 바쁜 시즌이죠.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학이 시작이 되셨을 거고요. 직장인 분들도 많이 바빠 보이셨어요. 요즘 이제 새로운 시즌이 좀 시작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시즌마다 팔아야 되는 그런 물건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이러저러 바빠지셨던 것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조금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사실 원래 택배를 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운동을 줄곧 하고는 했는데 요즘은 조금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냥 좀 많이 바빠졌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요즘 나왔던 좀 그 화제의 게임이 있죠. 그 포코피아라는 게임을 사실 되게 많이 하고 싶었는데 막상 게임을 하려고 해도 이거 지금 시작하면은 정신 못 차리고 하겠다 싶은 게임이더라고요. 게임 자체가 일단 할 거리가 되게 많아 보였고, 할 거리가 되게 많아 보이는 만큼 이거에 시간 한번 잘못 뺏겼다가는 당분간 방송에는 집중을 하나도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나름의 필살책으로 좀 이렇게 봉인을 해두고 왔습니다. 아마 주말에 조금 시간이 있으면 그때 혼자 조금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잠깐 해봤는데 진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류의 게임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책은 나도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영길 작가님의 책인데요. 다들 참 바쁘게 살아가시고 있고 우리 참 바쁘게 살고 있지만은 뭔가 바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좀 우리가 많이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1세기 대한민국에 살면서 바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참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우리가 쉬는 것, 잠깐 우리의 시간을 가졌을 때 정도는 좀 알맞게 쉬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이 책도 골라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이제 사실 이제 우리 나이대에 그 연령대에 약간 농담 같은 말이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싫어하는 말인데 쉬었음 청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쉬었음이 아니라 쉬었음을 당한 청년이라는 말이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취준생분들도 엄청 많이 바쁘시죠. 실제로 경제활동을 현재 못하고 있다 뿐이지 사실 얼마나 바쁘게 살고 계세요. 계속해서 어떤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 나의 스펙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하시면서 어느 곳에 취직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 무엇보다 그런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을 헤매는 느낌에서 되게 많이 고생하시고 힘드실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취준생분들에게도 그런 쉼이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책, 나는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 라는 이 책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쩌면 좀 외면하고 있었던, 우리가 좀 멀리 하고 있었던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작가가 이런 얘기를 많이 써놓더라고요. 우리는 쉼 결핍 증후군이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떤가요? 우리가 당연히 뭔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좀 나 자신한테 그리고 우리에게 좀 쉼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그 시간마저 쉬지 못하고 나를 괴롭히고 있을까요? 좀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되게 많이 괴롭히는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도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내가 뭔가 다른 걸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뭔가를 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방송도 그렇게 해서 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책을 읽으면서 도움이 많이 됐는데 참 나름 조금 웃겼던 건 이 책은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지 하면서 막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책을 읽는 시간이 이제 택배 배송을 하면서 잠깐 짬날 때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순간에 그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참 중간중간 잠깐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참 쉬지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참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파트인 만큼
중반 부분까지만 먼저 소개를 좀 시켜드릴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책과는 조금은 다르게 좀 내용이 많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이 좀 되신다, 좀 한번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하시면 개인적으로는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저도 좀 어떻게 보면 라디오북을 통해서 그냥 가볍게 시작을 했던 책인데 이런 생각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저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노래를 듣고 여러분과 첫 번째 사연으로 돌아올까 합니다. 우리 같은 이런 쉼 결핍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대변한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폼 비프릿의 노래입니다. Hello Anxiety 라는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Hello, anxiety. You've come to keep me company. Tonight, a lonely soul. I've tried to learn the art of letting go. I'm craving something real, a kind of rush that I can feel. The night is rough, you know. I've cried, but I won't dare to let it show. What if the world won't bend my way? What will it take to be happy? Heaven knows your love
안녕하세요. 잠수 타는 잠만부님 반갑습니다. 사실 채팅이 안 올라가서 그렇게 좀 보이기는 했는데 저번에 조금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습니다. 네, 좀 잘 지내셨나요? 3월 이제 10일 벌써 4분의 1이 지났네요. 그죠? 다들 좀 좋은 날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좀 틀어둘게요. 네, 오늘은 이제 말씀드렸던 나는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 라는 책의 멈춤 그리고 욕망 잘라내기 라는 주제로 조금 가져왔습니다. 직장인분들은 주말에 보통 쉬실 거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평소에도 좀 시간이 나실 거지만 어떤가요? 마음이 많이 불편하진 않나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주말에 이렇게 쉴 수가 있는 건가? 라는 불안이 참 커요. 사실 직장인분들은 그런 게 있으실 거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의 시간이 많아지면 좀 많아지는 만큼 더 그 불안감이 훨씬 크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나는 좀 이렇게 주말에 진짜 푹 쉰다. 나는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멋진 분들이 좀 계신가요? 저도 참 그거를 못하고요. 오늘 가져온 이 이야기도 관련된 이야기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사연을 한번 가볍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지난주 내내 야근에 시달리다가 드디어 주말을 맞이해서 큰 마음을 먹고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해야지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시간쯤 멍 때리고 있으니까 속이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너 지금 이럴 때야? 남들은 주말 아침부터 영어 회화 학원에 가거나 재테크 스터디 하면서 갓생 사는데 너만 방구석에서 도태되는 거 안 보여? 하는 그런 류의 불안함이요. 분명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뼈 빠지게 일하는 정당하게 쉬는 주말인데도 뼈 빠지게 일하고 정당하게 쉬는 주말인데도 인스타에서 남들 바쁘게 사는 걸 보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너무 불안해집니다. 결국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꾸역꾸역 아이패드를 꺼내서 뭐라도 했습니다. 남이 강요를 한 것도 아닌데 제 자신은 저한테 단 한 번도 이번 주도 수고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따뜻하게 허락해 주질 않네요. 제 아내는 저를 한시도 가만두지 못해 안달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연을 조금 보내주셨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 주말에 특히 좀 많이 피곤했던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머리가 저를 절대 놓질 않더라고요. 손으로는 계속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 앱 보면서 조회수는 어떻게 됐지, 평균 지속 시간이 어떻게 하고 앞으로 영상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걸 보고 있지. 계속 머릿속에서 편집해야 된다 이러면서 약간 그 편집의 악마가 열심히 울부짖었습니다. 진짜 뭔가 그런 거 같잖아요. 주말에 인스타만 켜서 보면은 뭔가 다들 대단한 걸 하고 있거나 너무 멋진 데를 놀러 갔거나 이제 자기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루틴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나는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SNS 이야기를 참 별로 하기가 싫은데요. 그러니까 좀 제가 방송을 하면서 너무 SNS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참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SNS에 대해서는 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흔하게 갓생이라고 하죠. 한번 그 유튜브 짧은 드라마, 그 웹드라마 같은 거에서 스케치 코미디죠? 본 것 같은데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뭐 스터디 학원에 다녀가지고 갔다 와서 다시 이제 출근을 하고 뭐 운동을 하고 뭐 하고 뭐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을 보면서 나를 참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그 갓생이라는 것도 진짜 체력이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쉬는 날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뭔가 돈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갈증 같은 게 참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의 발목을 참 많이 잡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릴 나는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에 이제 만족을 모르는 욕망 잘라내기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려 보고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가볍게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거 소리를 다른 걸로 재생을 하더니 쉽지 않네. 탐욕은 내게 말한다. 너는 충분히 소유하고 있지 않다. 성취의 욕구도 입을 연다. 내 업적은 충분하지 않다. 타인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지금의 너는 멋지지 않다. 여기서 멈추면 좋겠지만 편안함의 욕구도 슬쩍 한마디 건넨다. 너는 지금 안전하지 않다. 완벽하고자 하는 욕구도 질세라 합세한다. 내 존재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을 들으며 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들에게 눈을 부라리며 닥쳐 라고 호통을 치기 전까지는 말이다. 우리는 욕망의 시대를 살고 있다. 주인은 온통 경쟁과 야망의 싸움이다. 과잉 존재라는 책을 쓴 영화감독 김곡은 과잉은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경계를 잃고 비대해진 자아의 종말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또한 과잉을 가벼움을 추구하는 행위로 보았다. 가벼운 공기를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과잉의 추구는 허무한 것이라고 말이다. 이 가볍고 허무한 욕망을 멈추지 않으면 쉴 수 없다. 만족을 모르는 욕망을 잘라내는 것, 그 절제가 멈춤이다. 절제하지 않으면 바빠진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쁨은 일이 떠난 일상생활에도 끼어들곤 한다. 일할 때처럼 몸이 바쁘지 않아도 마음은 여전히 바쁘다. 바쁨은 습관이 되어버린다. 바다의 밀물처럼 고민거리는 계속해서 밀려온다. 마음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바쁜 상태가 정상이라는 생각에 완전히 속고 있는 것이다. 몸을 멈추는 것보다 마음을 멈추는 게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몸과 마음이 함께 멈추어야 하지만 따로 노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하면 분주한 마음을 멈출 수 있을까? 한 가지 행위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직소 퍼즐을 해본 적이 있다면 알 것이다. 분주한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활동이다. 그림 그리기도 마찬가지다. 재미있는 점은 이런 활동을 하고 나면 머리가 상쾌해진다는 사실이다. 나는 낚시를 하며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2시간 집중하고 나면 머릿속이 아주 맑아졌다. 멈춤은 다양한 욕망, 방황하는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준다. 자연스럽게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의 방향이 느긋한 곳으로 흐른다. 그러니 거짓된 욕망과 바쁨에 속지 말자. 그것들은 언제나 과대평가되어 왔다. 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챕터였고요. 만족을 모르는 욕망 잘라내기 라고 하는 챕터를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려 봤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이 구절이 참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걱정도 많고 어떻게 보면 참 욕심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 가지에 꽂히거나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계속해서 좀 몰두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새벽 5시쯤에 잠깐 잠에서 깨면 뭔가 걱정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잠을 이루지를 못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그걸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좀 잠을 이렇게 넘겨버리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뭔가 안전 욕구, 내가 앞으로 어떻게 좀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뭔가 미래는 잘 준비를 하고 있나? 그럼 난 앞으로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거의 밤을 새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내 머리가 한 그때쯤 되면 내가 너무 걱정에 좀 잠식이 되어 있으면 그 일어날 일들을 되게 과대평가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렇게까지 내가 걱정했던 게 그렇게까지 크게 다가온 적이 있나? 그러니까 내가 걱정한 만큼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나라고 하면 사실 거의 없거든요. 사실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항상 그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뭔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남들에 비해 뒤처질 거고, 남들에 비해 못된 삶을 살 거고, 남들에 비해서 안 좋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라고 하지만, 사실 그건 그냥 내가 좀 많이 그 마음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내 마음의 내 마음의 불안이 나를 계속해서 밀어낸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그 마음을 좀 먹고 힘들어졌던 경험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만큼 미래를 걱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도 그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내 현재가 무너져 버리면 결국 내 미래도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가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뭔가 하나에 집중하는 거가 생각보다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한동안 그게 없다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요즘 좀 책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전부터 책을 좋아해서 읽는다라기보단 이렇게 뭔가 어떻게 보면 자기 위안을 위한 그런 문구들도 읽고 좀 있어 보이려고 읽는 것도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제 괜히 이제 집에 좀 이쁜 조명 하나 사놓고 밤에 주말에 이제 불 딱 꺼놓고 이제 이런 로우파이 음악 하나 딱 듣고 책을 읽고는 합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이렇게 책을 읽으면 저절로 잠도 잘 오고요. 그리고 뭔가 여튼 이 책이 주는 그런 따스함이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연에서 저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뭔가 주말에 쉴 수 없고 나를 좀 용서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분들이 그래도 나를 좀 이렇게 그런 나로 얽매이는 그런 걱정과 불안, 그리고 남들과의 비교에서 조금 벗어나서 한번 그 쉼이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힘들어지는 거는 본인 자신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살면서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퇴근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는 길이실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또 이제 퇴근해서 이렇게 조용히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뭐 가끔은 이런 식으로 뭔가 영상을 소비를 하거나 좀 가만히 누워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쉼을 즐기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갓생 살기, 뭐 스터디, 자격증, 운동
이런 거에 집착하는 분들을 위해 노래를 한 곡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브루노 메이저의 Nothing이라는 노래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시간도 충분히 아름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함께 들어보고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racksuits and red wine, movies for two. We'll take off our phones and we'll turn off our shoes. We'll play Nintendo, though I always lose. 'Cause you watch the TV while I'm watching you. There's not many people I'd honestly say I don't mind losing to. But there's nothing like doing nothing with you. Dumb conversation, we lose track of time. Have I told you lately I'm grateful you're mine? We'll watch The Notebook for the 17th time. I'll say it's stupid and you'll catch me crying. We're not making out on a boat in the rain or in a house I painted blue. But there's nothing like doing nothing with you. So shut all the windows and lock all the doors. We're not looking for no one, don't need nothing more. You'll bite my lip and I'll want you more, until we end up in a heap on the floor. You could be dancing on tabletops, wearing high heels, drinking until the world spins like a wheel. But tonight your apartment has so much appeal. Who needs stars? We've got a roof. And there's nothing like doing nothing with you. No, there's nothing like doing nothing with you. 네, 브루노 메이저의 Nothing이라는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제목이 좀 잘 보일 수 있게끔 세팅을 했어야 되는데 유튜브에 있는 제목을 좀 그대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잘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조금 저번 방송에 사실은 너무 좀 케이팝을 많이 넣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만큼은 조금의 이제 있어빌리티라고 하죠. 네, 그런 거를 위해서 팝송을 좀 틀어봤는데, 혹시나 이제 오늘 이런 주제에 맞는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는 좀 추천하는 노래가 있으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함께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시거나 듣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과 책의 챕터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라는 챕터를 조금 들고 왔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책 자체가 되게 저의 약간 취저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너무 듣고 싶었던 얘기들이 많은 책이라 사실 개인적으로 들고 왔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좀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들고 온 책인데요. 네, 가볍게 사연부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퇴근 후
스트레스도 풀고 머리도 식힐 겸 실내 클라이밍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움직이는 게 재미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를 들면 저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 더 높은 코스를 깬다든지 혼자 뒤처져 있을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 짜증나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쪼리피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현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챕터의 사연을 좀 읽고 있었습니다. 네, 요즘은 그래서 집에 와서도 편히 누워 쉬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클라이밍 자세를 몇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벽에 매달려 있다가 제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서 하루 종일 기분이 망가집니다. 분명 머리를 식히고 쉬자고 시작한 취미인데 여기에서조차 잘 하지 못하니 오히려 스트레스와 피로를 돈 주고 사서 먹는 기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사실 좀 되게 운동을 원래 시작했던 건 뭔가의 성취감 때문에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맨날 일 끝나고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좀 뭔가를 하는 게 나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참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한번 운동을 시작해보자라고 했다가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완벽하게 해야지 하면서 뭐 PT를 끊는다든지 뭐 유튜브로 그런 자세 같은 거를 막 알아보면서 쇼츠 같은 걸 막 판다든지 그런 것들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식단은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취미로 못 즐겼던 느낌이 좀 있습니다. 좀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좀 이런 완벽함을 위해 내가 막 이렇게까지 했다, 뭐 욕심을 냈다, 좀 이런 게 조금 있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좀 업무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좀 뭐랄까, 너무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준비를 엄청 했다가 막상 시작도 못하고 엎어지는 그런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걸 보면 참 후회가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했어도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예를 들면 누군가랑 이렇게 싸울 때 있잖아요. 그런 것마저 머릿속으로 복기를 하면서 내가 이때 이렇게 말을 했어야 뭐 저 사람 완벽하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은 잘 안 하기는 하는데 예전에는 그 팜마트 피규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되게 이쁘게 나오는데 그거를 그냥 사서 못 모으고 항상 완벽하게 풀컬렉을 해야 되는 그런 병이 아닌 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히든 피규어가 있어요. 이제 걔는 보통 중고 거래가만 해도 거의 한 20만 원 정도? 보통 피규어 하나를 뽑는 게 랜덤 15,000원이고 박스 하나가 한 20몇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걔는 이제 그 12개의 박스에서도 하나만 나오니까 144분의 1의 확률로 나오는 그 히든 피규어인데 그것마저 모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박스 단위로 사요. 그 피규어를 샀을 때. 지금은 잘 안 사는데 그 욕구가 많이 줄었는지, 그런 소비 욕구가 많이 줄었는지 요즘은 안 사는데, 예전에는 나 어떻게 저거라도 좀 가져야겠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그런 식으로 좀 모았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왜 그렇게까지 했나 싶기는 한데요. 네, 여튼 그래서 이렇게 뭔가 즐기는 것마저 완벽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챕터가 이 책에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보는 건 어떨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번 읽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고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완벽주의, 즉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열망은 성취감과 자기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완벽주의에 사로잡히는 순간 스스로를 억압하며 이는 스트레스와 번아웃으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조그만 실수나 실패에도 크게 좌절하며 스스로를 비난하게 된다. 분명한 건 완벽주의는 우리를 조금도 쉴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는 쉴 때마저 칭찬과 인정에 목을 매며 완벽을 추구하려 한다. 당연히 쉼은 멀리 도망간다. 쉼과 완벽주의는 기름과 물처럼 섞이지 않는다. 쉼의 자리에 완벽주의가 끼어들면 우리는 만족 대신 불안과 자기 비판 속에서 쉼을 조각내고 만다. 쉼은 휴식이 아닌 또 다른 수행이 되어버리고 마음은 더 무거워진다. 그렇기에 쉴 때는 완벽주의를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불완전한 나 자신을 허용하는 연습, 그것이 진짜 쉼의 시작이다. 쉼 안에서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경험을 하면 일할 때도 자신에게 그 무게만큼의 여유를 줄 수 있게 된다. 성과보다는 의미에 집중하는 태도가 싹튼다. 더 나아가 삶 전반에서 완벽주의에 저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스스로를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겠다는 결단이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는 자기 표현이다.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한계도 부족함도 없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기본값이며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경험이다. 그러니 쉽지는 않아도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받아들이자. 지나치게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자. 특히 쉼을 위해 시작한 활동들, 예를 들어 운동이나 악기 연주 등의 부족함과 어색함, 부끄러움을 느끼더라도 이를 통해 얻는 작은 성취나 노력에 인정하고 기뻐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더 나아가 스스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좀 부족해도 괜찮다.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쉼이 극대화된다. 이것이 저항하는 쉼이다. 잠시만요. 잠시 바깥에 조금 일이 있어서 잠시 노래를 틀겠습니다. 생방송의 묘미죠. 여튼 좀 이번 챕터는 좀 어떻게 들으셨나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 쉼에 있어서 너무 좀 부족하게 이것들을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이 쉬는 것마저 우리는 너무 완벽해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책을 조금 읽다 보면요, 이 작가님께서 이런 저항이나 혁신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이 책의 초반에서는 뭐 혁신이 어떤 건지, 뭐 저도 잘은 몰랐는데 그 혁신이라는 게 가죽혁의 새로운 시인을 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죽을 이렇게 새롭게 만든다는 게 혁신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이런 저항의 의미에 대해서도 뭔가 기존 시스템에 저항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그 쉰다라는 거를
쉽게 얘기하면 약간 쩌리 취급을 하지 않나 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좀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쉰다라는 거는 단순히 일을 보조를 하고 그 자체로는 온전히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쉼 자체로 보는 경우는 참 우리나라에서 많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쉬지를 않으면은 우리가 오래 버티긴 사실 어려워요. 사실 기계도 쉬잖아요. 근데 사람은 사실 어떻겠어요? 뭐 너무 다들 아는 그런 뻔한 이야기는 하지만 뭐 사실 쉬지 않는다라는 게 참 얼마나 쉬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맘 편히 쉰다는 게 참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좀 어떤가요? 좀 그렇게 쉬어야 할 때 이렇게 잘 쉬시나요? 그냥 나 오늘은 완전히 쉬는 날 하면서 완벽히 내 머릿속에서 그런 회사 일이라든지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을 좀 이렇게 딱 빼시고 좀 잘 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참 그런 게 없어요. 참 어떻게 보면 좀 부러운 마음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저는 참 저를 잘 쉬게 내버려 두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네, 뭐 방송 같은 경우에도 되게 완벽하게 되게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막 대본을 막 짠다든지 뭐 이런 게 되게 많기는 한데 여튼 한번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내려놔 보자. 그냥 한번 흘러가는 대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한번 지나가는 대로도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번 내려놔 보기로 하긴 했습니다. 그냥 쉬는 거는 쉬는 걸로 두고 취미는 취미로 두면서 나를 너무 다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쉼을 통한 온전한 성취로 하나 둘 나아가 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노래 한번 듣고 마지막 사연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 하고요. 참 우리에게 스스로를 많이 비난하면서 채찍질을 하는 요즘 같은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한번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앤드류 피터슨의 Be Kind to Yourself라는 노래고요. 노래 듣고 마지막 사연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got all that emotion that's heaving like an ocean, and you're drowning in a deep dark well. I can hear it in your voice that if you only had a choice, you would rather be anyone else. I love you just the way that you are. I love the way you made your precious heart. Be kind to yourself. Be kind to yourself. I know it's hard to hear it when that anger in your spirit is pointed like an arrow at your chest. When the voices in your mind are anything but kind, and you can't believe your father knows best. I love you just the way that you are. I love the way he's shaping your heart. Be kind to yourself. Be kind to yourself. Well, how does it end when the war that you're in is just you against you against you? Gotta learn to love, learn to love, learn to love your enemies too. You can't expect to be perfect, it's a fight you gotta forfeit. You belong to me, whatever you do.
So lay down your weapon, darling, take a deep breath and believe that I love you. Be kind to yourself. Be kind to yourself. Be kind to yourself. Gotta learn to love, learn to love, learn to love your enemy. Gotta learn to love, learn to love, learn to love your enemies too. 네, Be Kind to Yourself라는 노래를 함께 한번 듣고 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는 노래들이 참 많아요. 사실 좀 어떤 노래들이 좀 이런 사연들과 어울릴까, 좀 어떤 것들을 들려드리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찾게 되는 노래들이 참 많은데 이 노래도 참 노래가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주제는요. 쉼의 가치를 높이는 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마 아까 이전 사연 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우리한테 있어서, 저한테 특히 좀 있어서 이 쉼이라는 게 되게 좀 뭐랄까 사치라고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쉬는 것도 엄청 빡세게 막 달리다가 그냥 좀 자야지 하면서 잠만 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던 경우들이 참 많다 보니까 이 챕터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사연도 좀 많이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보고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연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쉬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하기 위한 충전수단이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모처럼 늦잠을 자거나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온전히 즐기는 게 아니라 속으로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월요일에 빡세게 구르려면 지금 무조건 충전해둬야 해 라고요. 쉬는 것조차 일종의 업무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는 심한 몸살이 나서 연차를 내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근데도 몸이 아픈 것처럼 마음이 너무나 무섭고 괴로웠습니다. 오늘 아무 성과도 못 냈는데 어떡하지? 일도 못하고 자기계발도 못하는 나는 대체 무슨 쓸모가 있는 인간이지? 성과를 내지 않으면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인생은 쉬지도 못하고 단순히 일하기 위해 몸마저 갈아내야 하는 그 지독한 무한 반복일까요? 라는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이야기마저 너무 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슬프기도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좀 그런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나는 아파도 일을 해야 돼 라든지 나를 너무 축내면서까지 일을 하는 그런 순간들이 좀 있으셨나요?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하는 이 일의 특성상 제가 이제 택배를 하다 보니까 감기가 걸리건 아니면 뭐 가벼운 찰과상이라서 살짝 금이 갔건 해도 어쨌든 이 모든 거를 본인이 완수를 하긴 해야 돼요. 도와줄 사람이 사실 없거든요. 뭔가 팀원들이 도와준다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많이 애매한 느낌이라 아무리 이렇게 힘들어도 이제 일을 어떻게든 끝을 내야 되기도 하고요. 사실 회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내가 아파서 뭐 쉬건 어떻게 하던 간에 연차를 내도 내 할 일은 계속해서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퇴근 후라든지 또는 이제 주말이라든지
일을 잘해야 되니까 뭐 이걸 먹어야 되고, 뭐 쉬고 싶은 날마저 이제 뭐 예를 들면 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이 게임을 되게 달리고 싶은데 통제를 좀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제를 하고 다음날을 위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게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나의 쉬는 것에 온전히 집중을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현타라고 하죠. 번아웃이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책에서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쉼의 가치를 높이는 법이라고 하는 챕터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존 가치관은 흔히 일과 쉼을 양팔 저울 위에 올려놓았을 때 일에 무게를 훨씬 더 많이 실어준다. 우리 삶과 의식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쏠린 현상, 일과 쉼의 가치가 크게 격차를 보이는 현상에 익숙해져 있다. 우리는 입으로 워라밸을 외친다. 그래도 일과 삶에 어느 정도 균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쏠림 현상은 사라지지 않는다. 워라밸을 입으로 말할 뿐 진짜로 살아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일의 가치가 현격히 높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일이 갑질을 하는 사회다. 쉼은 일의 갑질에 늘 주눅들어 있다. 일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일의 눈치만 볼 뿐이다. 쉼은 미루어도 문제가 없지만 일은 절대로 미룰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몸이 아파도 마찬가지다. 죽을 만큼 아프지 않은 한 일은 계속된다. 그만큼 쉼은 뒤편으로 물러나 있다. 일이 힘든가? 지치고 고된가? 그렇다면 쉬어야 한다. 쉬었다가 다시 힘차게 시작해야 한다. 그러려면 쉼보다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 일과 삶, 그리고 쉼의 현실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에 대응해야 한다. 쉼과의 균형을 원한다면 쉼에 무게를 실어주어라. 그간 우리는 계속해서 일에 손을 들어주었고, 그래서 일의 무게가 훨씬 무거운 상태다. 쉼도 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쉼 결핍 증후군의 주요 원인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가 아니다. 너무 바빠서도 아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가치 불균형에 있다. 일이 쉼에 갑질을 하고 의린 쉼은 일 앞에서 주눅이 들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인 것이다. 이 같은 모습은 우리 삶에 쉼이 쉴 수 없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쉼을 쉼답게 대우했을까?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소외되었던 쉼에 올바른 가치를 부여해주자. 그러면 일도 쉼도 만족할 것이다. 일에 파묻히면 시야가 짧아진다. 하지만 쉼은 삶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시야를 열어준다. 쉼을 통해 넓은 시야와 건강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이러한 상태도 다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면 새로운 관점으로 눈앞의 과제를 맞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일을 위해서 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새로운 관점을 얻는 건 쉼이 안겨주는 귀한 혜택일 뿐이다. 쉼을 단순히 일의 부재 혹은 일의 보조라고 생각하지 말자. 쉼은 사물과 현상을 그 자체로 관찰하고 사색하며 즐길 수 있는 마음 자세다. 삶의 숨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더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 추춧돌이다. 우리는 삶을 누리기 위해 쉰다. 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쉼의 가치를 높이는 법이라고 하는 챕터를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네. 책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아까 그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쉴수록 그렇게 해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창의성이 극대화된다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뭔가 쉬는 거는 단순히 일을 위해서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더 넓은 삶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에세이 같은 거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눈앞에 있는 그런 일들을 외면하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하죠. 아, 내가 하루를 쉬면 얼마를 덜 버는 거지?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때 일을 하면 쉬는 거에 비해서 약간 2배를 버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딱 이 생각을 했던 게 호주 워홀을 다니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호주 워홀에서 이제 당시에 되게 유행하던, 지금도 유튜브를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호주조였나? 하여튼 그 유튜브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 주 7일 멈추지 마랑 노머니 노허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어차피 워홀에 돈 벌러 왔으면 어쨌든 뭐 하나 얻어가야 되지 않겠냐, 주 7일 해라, 다 그렇게 산다, 그렇게나 돈 벌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유튜브에서. 실제로 약 한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주 7일을 했는데, 일단 당연하겠지만 금융치료는 좀 됐습니다. 당시에 주에 꽂혔던 달러가 호주 달러로 1,500불이었나 1,800불이었나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꽤 많이 꽂히긴 했어요. 그렇게 계산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월 500-600 정도 벌긴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하루도 못 쉰다라는 게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를 그때 어떻게 보면 좀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은데, 덕분에 그냥 저는 노머니 노허니고 뭐고 그냥 좀 쉬었습니다. 그냥 한 주 5일 뭐 주 6일 정도 일을 하면서 쉬고, 그만큼 쉴 때는 그냥 아예 바짝 쉬어버렸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쉬기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좀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쉬는 날 저기 놀러 가보자, 막 저기 놀러 가보자 이런 걸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만큼 적당히 했기 때문에 즐거운 추억들도 참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쉼을 그냥 단순히 딱 쉬는 걸로만 놔두고 너무 외면하지 말고 그렇게 사는 거는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 챕터를 읽으면서 많이 느끼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이 책이 이제 어떻게 쉬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되게 길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방송인 금요일 방송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여튼 중요한 건 그거인 것 같아요. 이 책이 이야기하는 건 잘 쉬자, 쉴 때만큼은 쉬고 그 쉼을 인정해주자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밤만큼은 나를 괴롭히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연과 준비되어 있는 챕터는 전부 읽어드린 것 같고요. 다음 노래 하나를 듣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초가 아니죠? 네, 추천을 해드릴 만한 그런 약간 힐링 아이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들어보고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일을 위해서 정말 기기처럼 쉬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달콤한 팬케이크나 먹자라고 꼬시는 노래입니다. 잭 존슨의 바나나 케이크 듣고 여러분들과 함께 엔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소리가 너무 큰데? 네, 안녕하세요, 끼옥끼옥님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늘이 방송이 지금 거의 마지막 바지라서 네, 좀 머쓱하긴 하네요. 잠시만요.
네, 한번 준비된 노래만 듣고 오늘 전반적으로 어떤 이야기였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노래 자체는 참 즐거운 노래입니다. 바나나 팬케이크스 듣고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Can't you see that it's just raining? There ain't no need to go outside. But baby, you hardly even notice when I try to show you. Song is meant to keep you from doing what you're supposed to. Waking up too early, maybe we could sleep. Make you banana pancakes, pretend like it's the weekend now. We could pretend it all the time, yeah. And can't you see that it's just raining? There ain't no need to go outside. But just maybe like a ukulele, mama made a baby. Really don't mind the practice, cause you're my little lady. Lady, lady, love me, cause I love to lay you lazy. We could close the curtains, pretend like there's no world outside. Then we could pretend it all the time, Lord. And can't you see that it's just raining? There ain't no need to go outside. Ain't no need, ain't no need. Can't you see, can't you see? Rain all day and I don't mind. But the telephone's singing, ringing, it's too early, don't pick it up. We don't need to, we got everything we need right here, and everything we need is enough. Just so easy when the whole world fits inside of your arms. Do I really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alarm? Wake up slow, wake up slow. But baby, you hardly even notice when I try to show you this song is meant to keep you from doing what you're supposed to. Waking up too early, maybe we could sleep. Make you banana pancakes, pretend like it's the weekend now. And we could pretend it all the time, yeah. And can't you see that it's just raining? There ain't no need to go outside. Ain't no need, ain't no need. Rain all day and I really, really, really don't mind. Can't you see, can't you see? You gotta wake up slow. 네, 잭 존슨이죠. 잭 존슨의 바나나 팬케이크스 듣고 왔습니다. 좀 이것저것을 세팅을 바꾸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노래를 틀어드린다든지 이 부분들이 조금 늦기는 하네요. 네, 여튼 오늘은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나는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하고요. 한번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챕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책은 내가 조금 쉬는 거에 있어서 내가 너무 각박하다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힘듦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는 거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뭔가 책을 읽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사실 밀리의 서재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오디오북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다만 아까 잠깐 그 책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무언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라고 하시면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여러 번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냥 이런 말들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요. 네. 오늘은 원래는 항상 방송이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에게 장소를 추천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거를 추천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쉰다라고 하는 거에서 중요한 거는 주변에 있는 환경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주변 환경이 좀 이쁘게 뭐 조명도 좀 적당히 약간 이렇게 괜히 막 약간 오늘의 집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잘 깔려 있던가, 노래 같은 것도 좋은, 저는 요즘은 개인적으로 항상 방송할 때 틀은 것처럼 로파이 음악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로파이 음악 같은 게 좀 조용히 깔려 있거나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향을 되게 좋아해요. 뭐 사실 뭐 향수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처럼 향수를 엄청 올컬렉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좀 놀러 다닐 때마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향수 공방 같은 데도 좀 몇 번 가보고 너무 막 향으로 인기가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좀 괜찮은 그런 로드샵 같은 곳들도 몇 군데 돌아다녀 보고는 하는데 요즘 개인적으로 좀 꽂혀 있는 향, 그리고 향을 파는 곳은 그랑핸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랑핸드라고 해서 저는 이제 보통 홍대에 있는 그랑핸드를 좀 많이 다니는데 향이 굉장히 유니크하고요. 뭔가 딱히 거부감도 많이 없고, 사실 저는 여러분들도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데를 좀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시향하라고 주는 그 종이들이 좀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너무 흔하고 너무 머리가 막 쨍하게 울리고 그런 향들이 참 많았는데 그랑핸드에서 판매를 했었던 대부분의 향들은 진짜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향수 하나랑 방향제를 좀 하나 샀었는데 이제 오늘은 플레이스, 그러니까 내 장소에 대한 이야기니까 개인적인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규장이라고 하는 향이 있습니다. 향수로는 판매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차량용 디퓨저로 좀 구매를 했는데 추천드립니다. 뭐 만약에 이 규장이라는 향이 마음에 안 드셔도 일단 그 그랑핸드라고 하는 그 판매처에 굉장히 많은 향이 있으니까 한번 직접 시향을 해보셔도 그것만 해도 너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다들 향수, 향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는 러쉬에서 판매를 했었던 디어존이라는 향수를 좀 쓰다가 요즘은 좀 규장이라는 향으로 바꾸고 예전에는 러브어페어라고 하는 향수 좀 썼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향수를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었다 보니 카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향에 되게 민감해서 향수를 많이 쓸 수는 없다 보니까 많이 사지는 못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외출할 때마다 뿌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향수를 쓰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항상 외출할 때마다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여튼 그렇게 좋은 향, 인센스 스틱도 좋은데 뭔가 인센스 스틱 같은 경우에는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에서는 너무 좀 매워서, 어쨌든 그거 자체가 좀 향이잖아요, 향. 그러다 보니까 좀 매워서 인센스 스틱은 좀 많이 안 쓰게 되는 것 같고 그냥 적당히 괜찮은 방향제 정도 한두 개 두고 쓰는 것 같습니다. 여튼 그런 뭔가 휴식을 하는 공간에 향 하나 정도는 더 보시는 건 어떨까. 이미 뭐 너무 훌륭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는 있지만요. 네, 여튼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까 하는데 사실 방송 시간을 조금 늦춰볼까 싶기도 해요. 아까 들어오신 끼우끼우님처럼 한 10시 정도는 돼야 사실 좀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뭐 지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표를 봤을 때는 그때부터 조금 오시는 분들이 계시구나라고 싶더라고요. 처음 방송을 했을 때보다 이렇게 책을 읽어드리는 방송을 했을 때 조금 방송하는 시간이 조금 짧기도 하고 해서
우선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9시에 시작을 하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10시에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닌데 이번에 새로 오픈하는 심이라는 플랫폼을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장 심이로 파트너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아마 그쪽도 오늘처럼 유튜브 동시 송출을 했던 것처럼 아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기는 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채팅창을 위플랩으로 쓰고 있는데 이 위플랩을 실제로 심의에서도 지금 연동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연동이 안 된다고 하면은 OBS에 어떻게 띄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도 모르는 게 많아서 알파 테스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는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일단 한번 관심을 가져본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심의에서 베타 테스트를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한번 동시 송출을 해볼까 아니면 조금 지켜보고 해볼까는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튼 간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방송은 오늘 했던 책의 두 번째 챕터인 나는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에서 작가님께서 어떤 식으로 쉼을 정의를 하시고 어떤 방법을 추천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방송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쉼이 참 쉰다라는 게 많이 퇴색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 이런 말을 하는 저부터도 사실 일 끝나고 이것저것 하느라 쉬지는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오늘 방송이 끝난 이 시간부터 내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 방송을 들어주시고 혹시나 이 부분을 듣게 되실 모든 분들이 적어도 오늘 밤은 아무 걱정 없이 푹 쉬시고 내일 하루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아까 제가 이제 향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알게 된 인디 아티스트 분 중에 미진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향기라는 노래 듣고요. 오늘은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찾아보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풍기는 다른 냄새 그 안에 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화이트 머스크 향기 길을 걷다가 보면 너의 냄새에 나 고개를 돌리고 혹시라도 그게 너일까봐 가끔 따라 걷곤 해. 알겠니 내가 너의 향기를 좋아한단 걸. 만날 때마다 너의 옷깃에 묻은 바람에 너의 향기를 느끼고 우린 가까워지고 서로를 향해 웃어 보이겠지.
그